야, 신입 커피? 그 한마디에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단정한 단발, 흔들림 없는 눈빛의 한유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회장의 막내딸이라는 걸.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녀의 뺨을 때린 순간 회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권력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월요일 오전 9시 한성전기 본사 15층 기획실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커피 향과 프린터 소리가 뒤섞인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2잔, 설탕은 넉넉히 넣고요. 복사기도 걸리면 새로 빼서 가져와. 오상민 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로질렀습니다. 38살, 15년 차의 여유로운 명령조였습니다. 책상에 발을 올린 채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5살 신입사원의 차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유진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이어진 허들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답답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규정대로, 절차대로. 속으로 되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늘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민지호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31살의 그녀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건네는 목소리에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많은 걸. 유진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가슴 깊은 곳이 저렸습니다. 민지호는 더 말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이 커피를 내려놓자 오상민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설탕이 안 녹았잖아. 컵을 들어 확인하더니 짜증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찬 시선이 유진을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유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됐어. 시간 낭비야. 다음부터 제대로 해. 사무실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유진은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악물고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오상민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유진 씨, 이 보고서 형식부터 틀렸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종이 뭉치가 책상 위로 거칠게 던져졌습니다.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무실 앞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시면. 그것도 몰라요? 대학에서 뭘 배웠나? 냉소적인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진의 얼굴에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다가 차가운 결심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종이를 줍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가슴이 저렸지만 표정만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진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수정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호가 유진의 책상 앞을 지나며 작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따뜻함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오상민이 들어선 것은 9시 30분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여유롭게 걸어왔습니다. 유진은 곧바로 일어나 보고서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어제 수정 요청하신 보고서입니다. 벌써? 제대로 했나 보자.
오상민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유진은 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상민의 표정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식은 맞췄는데 내용이 엉망이네. 서류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전체가 다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다른 부서로 가는 게 낫겠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시간만 낭비하고. 오상민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유진 씨,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 거지. 비웃는 듯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선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아보고서 수정에 매달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요? 민지호가 도시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점심 안 드세요? 괜찮아요. 일 끝내고 먹을게요. 그래도 몸은 챙겨야죠. 민지호가 자리 옆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주려 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호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장님이 너무 심하시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도 힘드시죠?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민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상민이 또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복사는 왜 이렇게 해? 양면으로 하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종이값이 얼만데 이렇게 낭비해? 한 장이 아까운 듯 혀를 찼습니다. 유진은 묵묵히 복사기 앞에 서서 다시 작업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오상민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내일까지 이 자료 정리해 놓으세요. 오늘 못 끝내면 내일 일찍 와서 하고. 책상 위에 두툼한 파일이 올려졌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유진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입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아침 유진은 어느새 허드렛 일의 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 타기, 복사하기, 심부름까지 모든 일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한유진 씨, 회의실 준비해 놓으세요. 물이랑 과자도 챙기고. 오상민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제 명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몇 분이나 오시나요? 그것도 못 알아서? 대충 10명 정도. 짜증 섞인 한숨이 나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마치고 돌아오자 또 다른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 다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요. 오늘 안으로.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인 종이들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200장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유진의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다 급한 거예요. 빨리 해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안고 복사기 앞으로 갔습니다. 기계 소리가 단조롭게 울렸습니다. 점심시간 사무실에는 유진 혼자만 남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캔 작업을 계속하며 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민지호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피로를 조금 덜어줬습니다. 다 끝내야 해서요. 부장님이 너무 많이 시키시는 것 같은데. 민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괜찮아요. 배우는 거니까. 유진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지호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스캔이 끝났습니다. 유진이 메일을 보내고 있을 때 오상민이 다가왔습니다. 다 했어요? 네, 방금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오상민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파일 이름이 잘못됐네요. 다시 해요. 어떤 부분이? 보면 모를까요? 날짜 순으로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은 무슨? 처음부터 다시 해요. 제대로. 차가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유진은 다시 스캔 작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둘만 남았습니다. 힘드시죠? 청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인자한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힘내세요. 작은 위로였지만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가 붓고 얼굴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사회의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유진 씨, 회의 자료 준비해요. 1시간 안에. 오상민이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책상 위로 또다시 서류 뭉치가 던져졌습니다. 어떤 형태로 준비할까요? 그것도 모르고 이래요? 프레젠테이션용으로 만들어요. 한숨과 함께 나온 말이었습니다. 유진은 서둘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디자인까지 손보려면 최소 3시간은 필요했습니다.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오상민이 다가왔습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그래프 작업 중입니다. 느리네요. 빨리 해요. 재촉하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유진의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집중하려고 해도 압박감 때문에 실수가 연발했습니다. 아, 이거 틀렸잖아요. 오상민이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회의가 언제인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가슴을 쳤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비난의 화살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안쓰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료는 겨우 반만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이걸로 회의해요? 이런 걸 갖고? 오상민이 화를 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요?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유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만은 참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슨?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차라리 그만두세요. 결정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능력이 있어야 일하는 거죠. 차가운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유진의 주먹이 무의식 중에 쥐어졌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만든 자료로 어떻게든 회의는 진행됐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오상민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요? 화풀이가 시작됐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만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증인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규정대로, 절차대로.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사 7주째 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 기획실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오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타가 여기 있잖아요. 오상민이 보고서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종이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오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상민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바로 수정.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무실 앞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민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해서 되는 일이었으면 처음부터 이런 실수를 했겠어요? 오상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유진과의 간격이 50cm도 안 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네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온 오상민이 소리쳤습니다. 유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시선만은 똑바로 유지했습니다. 한심해요, 정말.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순간 정지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유진의 뺨이 따갑게 달아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상민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유진의 고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 민지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기, 누군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호흡소리만 들렸습니다. 오상민이 잠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태어난 척했습니다. 일 제대로 하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괜찮아요? 민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유진의 대답은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키보드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유진은 자리에 앉아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집중력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뺨의 따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해주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유진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민지호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병원에 가보는 게 괜찮다고 했잖아요. 유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지호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먼저 갈게요. 내일 봐요. 네, 안녕히 가세요. 사무실에 혼자 남은 유진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만져봤습니다. 아직 따가웠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진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목격자까지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율 비서님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금요일의 그 사건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상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다들 긴장 좀 하세요. 아침 조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유진 씨는 특히 실수하지 마세요. 괜한 말도 하지 말고. 차가운 시선이 유진을 향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민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순시 나오신다네요. 갑자기 다른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사무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제요? 오늘 오후 2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상민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완벽한 브리핑을 위해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서류 정리 다시 해요. 회장님이 보시기에 말이 안 돼. 복사기 주변도 깨끗이 치우고 화분 위치도 바꿔놓으세요. 지시가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회장님이 질문하시면 대답 잘해요. 괜한 실수하지 말고. 오상민이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특히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여기저기 나댈 생각하지 말고.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사무실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유진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절차원칙 사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호가 유진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뭐예요, 그거? 준비한 거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민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도연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뒤를 따라 김서율 비서와 수행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차갑게 정돈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동이 인사했습니다. 장도연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기획실 운영 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차분하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상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오상민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장도연은 조용히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유진의 책상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 직원은 누구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입사원 한유진입니다. 오상민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도연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은 어떻습니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관계의 무게에 대해서요. 의미심장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상민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공기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말 한 줄이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의 손끝이 천천히 왼쪽 뺨을 가리켰습니다. 다음 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장도연의 시선이 유진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왼쪽 뺨에 남은 희미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사무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반복적인 모욕과 과도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첫 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무실에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4시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오상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사실입니까? 장도연이 오상민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오상민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김서율 비서가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펜 끝에서 나오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장도연 회장의 딸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사무실 앞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장도연이 짧게 확인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오상민이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이 변명이 됩니까? 차가운 반문이었습니다. 장도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무게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무실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특히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장도연이 오상민을 바라봤습니다. 실망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김서율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상민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유진 직원. 장도연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네. 왜 지금까지 참았습니까? 조용한 질문이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절차를 밟고 싶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하고 싶었어요. 훌륭합니다. 짧은 칭찬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잃지 마세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유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장도연이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성전기에 갇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김서율과 수행원들이 뒤따랐습니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상민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민지호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회장님 딸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유진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거예요. 민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오상민에게 인사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즉시 정직 처분이었습니다. 끝을 정한 건 혈연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상민의 책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 등받이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출근했습니다. 누구도 어제 일에 대해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지만
어딘가 후련한 기운도 감돌았습니다.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유진 씨, 민지호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정말 고생 많았어요.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유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지호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이해해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사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전 직원 메일로 발송된 내용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 강화 및 신고 채널 안내.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 전담 조직 신설, 정기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제 일 때문인가 봐요.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네요. 당연하죠. 회장님이 직접 보셨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유진은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러 동료들이 다가와 함께 앉았습니다. 유진 씨, 정말 대단해요.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칭찬과 반성이 뒤섞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앞으로는 함께해요. 유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임시 부장이 배정됐습니다. 타 부서에서 온 박민수 부장이었습니다. 45살의 그는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첫 인사부터 달랐습니다.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유진에게도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편하게 일하세요.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박민수 부장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이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민지호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다른 분들도 함께요. 좋아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조촐한 회식이 열렸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유진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의 자국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첩을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변화의 시작.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수첩을 닫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성전기 본사 15층 기획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자유로운 대화가 오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박민수 부장의 리더십 아래 팀워크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회의는 토론의 장이 되었고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흘렀습니다. 유진 씨 의견은 어떤가요? 박민수 부장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면 사후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의 의견이 회의록에 기록됐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민수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중받는 기분이 이런 것이구나. 유진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점심시간 사무실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장도연 회장이었습니다. 예고 없는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민수 부장이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그냥 둘러보러 왔습니다. 장도연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던 장도연이 유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방향으로요. 유진의 대답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장도연이 박민수 부장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니까 성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회사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장도연이 전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성전기의 힘은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장도연이 나간 후 유진은 회장실 앞 복도에서 잠시 아버지와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고생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규정대로, 절차대로. 자랑스럽다. 장도연의 눈빛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권력은 누르는 게 아니라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기억하고 있구나. 평생 잊지 않을게요. 부녀의 대화는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라. 네, 아버지. 장도연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성전기의 미래는 너 같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문이 닫히고 유진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녁 무렵 유진은 예전 오상민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새로운 대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진 선배, 이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가 존댓말로 물어왔습니다. 자연스러운 위계 질서였습니다. 억압이 아닌 존중에 기반한 관계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유진의 조언은 부드러웠습니다. 강요가 아닌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후배의 미소가 밝았습니다. 퇴근길 민지호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우리 회사, 사람이 변하니까 회사도 변하는 것 같아요. 유진 씨 덕분이에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겸손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유진 씨였잖아요. 민지호의 말에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진은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2달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픈 기억들이었지만 소중한 교훈들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변화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 그리고 수첩을 정중히 책장에 넣었습니다. 기억하되 매몰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유진은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회사, 더 따뜻한 관계, 더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납니다. 한 칸의 빈자리. 그 자리는 오래 남는 교훈 하나였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 유진은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성전기 본사 15층 기획실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만든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